새로 출범하는 민선 7기 자치단체들에 대해 많은 분들 기대가 크실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민선 7기 광주시에 대해 출범 전부터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 체제의 먼저 강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용석 시장 개인적으로 간운이 좀 뛰어나시잖아요. 장관 2번, 국회의원 2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일자리 부위원장까지 하시면서 행정의 달인, 행정관료 출신으로서 최고 위치에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 사회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강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앙과의 인맥들이 좀 풍부하다. 네. 그래서 그 강주시장 자리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좀 많이 딴다거나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를 가져와야 하잖아요. 네. 이런 점이 좀 강점으로 좀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2010년부터 강주시장에 도전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네. 3번 만에 당선되었잖아요. 그래서 절치부심하면서 내공도 많이 쌓였을 거라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스펙도 좋고 여기다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면 약점이나 혹시 우려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강점에서 말씀드렸던 행정관료 출신한 게 오히려 약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사실 지금 강주의 현실은 그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소외됐잖아요. 그러면 강주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데, 네. 행정관료 출신들이 그 지금까지 단체장들 보면 변화와 혁신보다는 안정, 그리고 관리용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그 약점들이 좀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행정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나 국회와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사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2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그 의원들과 관계라든가 그 기반들이 좀 기반이 약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정치력이 좀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강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서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반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으로서 의원들과 관계, 협업을 이루어야 하는데, 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발휘될 것인가 좀 걱정도 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출범되는 광주시 의회 특징이 87%가량이 초선 의원이고, 네. 또 대부분이 민주당입니다. 네. 예, 이번 의정 활동 어떻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당선된 분들이 초선의 비율이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변화를 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몰라서 그 지방의원의 그 자질 문제가 또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경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고. 네.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요즘 시대의 하도가 그 지방분권이잖아요. 네. 근데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지방의회 역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자치 역량의 문제가 좀 떠오르고요. 그리고 지방분권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뭐냐면, 과연 지방은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원들의 자질들은 괜찮은가? 이 문제가 지금까지 지방 분권화를 더디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일색이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보면 이게 민주당 독점 체제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때로는 단합하고 때로는 유착하는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초선답게 좀 과감하게 지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방 분권화 시대에 맞는 그 자치 역량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치 시대에 맞게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네. 이야기이신데, 연결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자치구도 새로 출범을 하는데 구청장들 네. 모두가 다 초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거나 새롭게 변화될 만한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청장의 경우는 이제 초선이지만 대부분 이제 행정 경험들이 다 풍부합니다. 반면에 이제 북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선을 했던 송광훈 청장이 관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관료가 왔냐는 그 볼멘소리가 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관료 출신 단체장들이 변화 혁신보다는 안정, 관령이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문제점들이 약간 드러났었고, 반면에 이제 동구청의 임택청장 같은 경우는 구의원부터 시의원까지 그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의정 활동도 잘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좀 높고, 강산구청의 그 김사모 구청장 같은 경우는 고성급 비서실장부터 해서 청와대 시의회 전문위원까지 공직을 한 6번을 거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한 평도 좋고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주의 현안이 이제 강산구와 강주시가 그동안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현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갈등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사모 청장 같은 경우는 좀 합리적인 면으로 좀 평이 났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높고,
다른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력도 있고 그래서 그냥 초선은 아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